안녕하세요. 자동차 구조 원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이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실기시험 출제 및 감독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제 이력을 잠깐 말씀드리면 가장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내세우고 싶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전직 공무원을 제가 시험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경험과 어떤 문제를 출제하고 어떤 요령으로 출제가 돼야 되는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를 하겠다는 걸 약속을 드리고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자동차과 부교수로 교육 경력 대략 한 30년째 오래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을 교사를 그 전에 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에 교도소 강의를 이제 법무부 교정위원을 제가 하면서 그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전역해가지고 바로 이제 군대에서부터 이제 디젤차 정비를 했었습니다만은 대형차 이제 정비 책임자를 제가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선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기술사를 취득한 지가 오래된 것은 뭐 자랑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벌써 제가 그만큼 또 세월이 오래됐다는 말인데 역으로 말씀드리면 대충 한 20년 정도 됐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해서 기능장과 기사 부분만 제가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썼던 책 중에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강의를 듣고 수업을 하는 그 내용은 지금 최근에 썼던 자동차 구조원리 여러분들 탑앤북스에서 했던 거고 그 전에는 골든벨이라든가 미전사이언스라든가 책마루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교재를 썼던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의 담당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나 시청, 군청, 구청 및 주민센터 산하기관에서 운전 업무가 여러분들의 1차적인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공문서 수발이라든가 불법 주정차 단속 그리고 불법 현수막 제거라든가 공무수행 마크가 부착된 1톤 트럭, 포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SUV, 소형 차량 등의 운전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거고 세 번째 이제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스쿨버스 및 관내버스 등의 대형 차량 및 대형 차량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형 버스 경력 여기서 말하는 대형 버스라는 것은 36인승 이상의 대형 버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년 이상의 경력인 자로 제한한다라고 여러분들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운전직 공무원에 대해서 시험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자동차 구조 원리와 도로교통 법규가 한 과목입니다. 20문제. 그리고 사회 이렇게 해서 한 과목. 두 과목을 보죠. 지역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는 사회가 아닌 국어와 한국사가 섞인 지역도 있죠. 그렇게 보고 2차는 당연히 이제 면접으로 가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영어는 안 보니까 상당히 이제 합격하기가 좋다고 그러는데 1차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당락은 자동차 구조 원리가 한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험 방법은 100% 객관식 사지선다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별 20문항 그러니까 총 40문제 나오겠죠. 한 문제당 1분이니까 40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응시 자격은 나이 성별 제한이 없고 공개 채용은 일종 대형 면허 소지자 그리고 경력 채용은 일종 대형 면허 소지자로서 대형버스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대형버스 면허증만 가지고 있어도 취업이 되는 경우가 있고 반드시 대형버스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그래서 마을버스 25인승 말고 36인승 이상의 시내버스를 운전한 사람들의 경력을 요구하는 지역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운전직 공무원에서 경력직과 공개 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과목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구, 서울,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은 과목이 자동차 구조 원리 도로교통 법규 그리고 사회를 보는 겁니다. 나머지 지역,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다시 말해서 강원, 경북, 대전, 울산, 인천, 부산, 충북 이 지역은 똑같은 과목인데 자동차 구조 원리 도로교통 법규는 똑같은데 국어와 한국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이런 과목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자동차 구조 원리와 도로교통 법규가 10문제 섞여서 20문제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 합격률을 보면 85점 정도가 맞으면 예선 커트라인의 합격선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전체적인 평균을 말씀드리면 85점을 맞으려면은 이 두 과목이지 않습니까? 두 과목이 85점 이상, 다시 말해서 한 개나 두 개 정도 틀리면 90점이겠죠. 하나씩 틀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90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자동차 구조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요. 자동차 구조 원리가 10문제, 도로교통 법규가 10문제, 20문제입니다. 그럼 하나에 5점씩입니다. 맞죠? 자동차 구조 원리가 하나 틀리고 법규에서 하나 틀리면 두 개가 틀린 거지 않습니까? 그럼 18개면 90점입니다. 하나를 더 틀리면 85점이 되겠죠. 85점 이상 맞으려면 무조건 한 개씩이나 만점을 맞아야 된다. 다른 과목에서는 두 개 이상, 세 개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그래도 가장 합격률이 85점 이상을 맞으려면 두 개 정도는 틀려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자동차 구조 원리가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 법규는요, 제가 그 과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법규입니다. 암기하면 됩니다. 근데 구조 원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범위고 자동차 엔진이 그 전기 셋이 파티하는 그 구성품들이 부품이 3만 개가 넘어가는 거죠. 그 원리를 짧은 시간 내에 제가 강의하는 시간이 35시간에서 40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다 마스터한다는 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빈도를 놓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서울 지역은 엔진은 37.5% 나왔어요. 세시는 45%, 전기는 17.5%. 다시 말해서 10문제에서 3문제나 4문제가 엔진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세시는 4문제에서 5문제가 서울은 세시 문제에서 나왔고 전기는 한 문제에서 2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이 비중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출제위원회 문제들은 전부 관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패턴에서 크게 안 벗어납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이 문제를 내더라도 관연도 문제라든가 담당 공무원이 전화가 오죠. 문제를 내달라고 자동차과 교수님들한테.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문제를 내주세요. 대신 한 번도 출제 안 된 문제를 내주시고 기능사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문제를 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출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안 냈던 문제 그리고 냈던 문제 중을 보면서 그걸 변형을 시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정도 내면 무난하겠다라는 그 문제를 위해서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담당 공무원이 20문제를 받아서 10문제는 빼고 10문제를 이제 섞어가지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지역에 따라서 엄청 쉬운 문제도 있고 평균이 높은 지역도 있죠. 그리고 엄청 평균이 또 낮은 지역도 있고 그런 것은 어디서 비롯되냐. 관연도에 냈던 이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역은 이렇게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 지역을 보시면 인천은 엔진이 2문제 나옵니다. 근데 세시가 6문제나 나오고 있어요. 전반적인 지역은 특별한 지역 몇 군데를 빼놓고는 여기 보시면 대구 지역은 전기 문제가 4문제가 넘게 나오죠. 이런 지역도 있고 인천같이 이렇게 세시 문제가 6문제가 나온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면 강원도도 마찬가지죠. 엔진이 5문제 나오잖아요. 10문제에서 비율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기 지역에서는 맞춰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연도별 출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진 부분을 2014년도 보면 거의 30%, 40%입니다. 다시 말해서 4문제 이상은 항상 엔진에서 나온다. 평균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시 부분을 말씀드리면 3문제 정도 항상 3문제에서 4문제 평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건 17개 시도조합의 전체적인 지역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범위가 되는 겁니다. 전기 부분은 2문제 정도가 나온 게 무난하다. 10문제에서 2문제 미니멈 맥시멈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구조 및 안전기준 친환경 자동차가 2014년부터 해서 비율이 한 문제 약간 이쪽 저쪽에서 평균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야 되는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기관은 1장부터 해서 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자동차 기관의 기초사항은 9%,
기관 본체 구조와 작용은 23.8%, 냉각장치, 윤활장치는 9%씩, 그리고 가솔린 엔진 연료장치나 그 다음에 LPG 연료장치 이런 식의 비율로 나왔는데 디젤 기관의 연소실과 연료 공급 종치는 18.9%. 전반적인 기관에 출제된 문제의 퍼센트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기 쉽게 제가 작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 세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1장부터 7장인데 여기에 보면 동력 전달 장치 구성 요소에 휠하고 타이어 거기가 들어가서 주행 장치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 차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가장 비율이 높은 게 동력 전달 장치 구성 요소가 가장 높죠. 36.9%고 일반적인 세시의 구성 FF인가 FR인가 그 FF의 특징, 장단점, FR의 추진축 그런 부분이 이런 문제에 포함이 되겠죠. 현가장치, 조항장치, 힐 얼라이먼트, 앞바퀴 정렬, 그리고 제동장치, 그 다음에 SRS 에어백 이렇게 해서 2%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전기 부분은 1장부터 9장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초 이론이 11.9 그리고 반도체 2%, 축전지 14.3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점화장치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가 지금은 갈수록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부하는 우리 탑 에듀에서는 합격 전략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고 예력 바르고 차별화된 이론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아주 요점 간략하게 해서 작성을 해서 다른 수험서하고는 차별화된 이론서고 그 다음에 분야별 출제 빈도에 따른 문제 요점 정리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는 나왔고 이런 문제는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핵심을 찍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분야별 출제 예상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변별력과 응용력을 키울 수 있게끔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모든 문제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라든가 신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너무나 광범위하게 문제가 나와 있죠. 우리는 정비가 아니라 자동차 구조 원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라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변별력만 키우고 응용력만 키우면 충분히 100점이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개념 정리와 출제 예상 문제에 맞추어서 여러분들한테 해설까지 작성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키포인트를 찍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가 총 대략 35시간에서 40시간입니다. 제 강의란 두 번만 반복해서 들으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식의 문제가 이런 게 나오겠고 이런 것은 정리가 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만점을 맞을 수 있도록 제가 단언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지 않습니까? 성적 순대로 해서 현장에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점 맞은 사람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겠죠. 합격의 목적이 아니라 만점을 맞아서 가장 먼저 채용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제가 꿈과 희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